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땅 측량하면 지적공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전국의 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국 땅 위와 땅 밑의 3차원 공간 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빅데이터와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신에 걸맞게 기관 이름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게 됩니다. 더 리더 오늘은 지적공사 김영표 사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저 사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멀리 전주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전주로 기관 자체가 내려가신 지가 좀 얼마나 되셨는지요? 지금 1년 7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좀 지났는데 공사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또 한 1년 반 동안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대한지적공사는 그야말로 땅을 측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공사는 197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근자에 와서는 지적 측량 외에 각종 공간정보 사업화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본사를 비롯해 가지고서 본사의 국토정보교육원, 예. 공간정보연구원, 그리고 12개 시도의 지역본부, 그 다음 176개 시군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 11월 달에 취임을 예. 하고 하자마자 2주 만에 전주 핵심 도시로 저희들이 내려갔습니다. 예. 내려가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이전 공공기관보다도 빠르게 정착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공간정보 관련 3개 법률안이 당시에 국회에 예.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예. 그 공간정보 관련 3개 법률안이 지난해 4월에 국회를 통과하는데 저희들이 아주 온 힘을 쏟았고 법률안에 따라서 그 중에 이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대한지적공사가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제 사명을 변경. 6월 4일부터 바뀌게 되는 거죠? 예, 6월 4일부터 바뀝니다. 이제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사업을 무난히 큰 무리 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그런 사명 변경과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서울 이제 저희 방송국이 있는 이제 여의도에 같이 계시다가 예. 전주로 그래도 멀리 내려가셨는데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또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들 지방으로 내려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역경제와의 협력 강화 방안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들이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사가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제가 판단키로는 전북 혁신도시가 그 10개 혁신도시 중에서는 규모도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예. 가장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21세기형 신도시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직원들도 아주 빠르게 거기에 안착을 하고 있고 예. 그쪽 전주 생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안착해 나가시기를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4일부터 기관의 이름이 이제 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좀 바뀌는 것 예.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시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무엇이고 또 새롭게 이름이 바뀌는 만큼 역할이나 기능에도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발전 단계를 봐보면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야말로 개발 시대였기 때문에 예. 공공기관의 명칭에 보면은 대부분 개발자를
붙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예. 또 전부 개발자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접어들면서 환경을 중시하면서 개발자 붙였던 공사들이 또는 공공기관들이 전부 개발자를 빼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접어들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정보화 시대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정보자가 붙어 있는 기관이 별로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특히 공사 중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이름이 필요하다. 특히 저희들은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있으면서 국토에 관한 정보화, 그것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국민들께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이제 공간 정보라는 데 말씀을 몇 차례 해주셨는데 뭐 대략 감은 잡을 수 있겠지만 또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공간 정보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게 우리 실생활이나 국가 경제 또 국가 발전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생활하는 이 공간, 우리가 뭐 공간 없이는 생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우리가 흔히 공간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 정보가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공간 정보를 우리가 요즘 흔히 그냥 줄여서 공간 정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국토를 보면은 지형지세,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떤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형지세에 관한 것, 그런 것도 큰 공간 정보가 될 수가 있고, 또 도로망이라는 고속도로라는 것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공간상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와 위치, 그 좌표값들을 전부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공간 정보가 될 수가 있고, 또 주택이나 건축물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 어떤 경계선도 있고, 또 높이 값도 가지고, 그것들 자체가 어떤 3차원적 공간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하로 보면은 지하 공간 자체에 대한 그 속에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하는 그러한 정보를 또 지하 공간 정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실내도 이 3차원으로 공간 정보를 해야 될 그러한 시대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공간 정보가 대부분 뭐 지도 형태로 종이 지도 형태로 되어 있었고, 또 2차원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3차원 실제 공간 정보와 똑같이 입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을 우리가 흔히 공간정보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보들이 제공되면 어떤 유익함이 있을지 하고요. 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시는데 이제 사업을 해나가시는 이제 발전 방향이나 이런 데 구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간 정보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로 공간 정보는 그동안 주로 이제 정보화 시대의 여러 가지 정보화 사업들은 공간 정보적 개념이 없이 일반적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경험하고 계시다시피 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흔히 뭐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은 GPS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공간 정보의 뒷받침이 없이는 그러한 카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이고, 실제 이제 어떤 개인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곳에다 창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상권 기존 상권과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지 그런 상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상권 분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 정보가 뒷받침이 예. 되어야 될 거고, 요즘 뭐 택배 서비스 같은 것도 택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 정보가 택배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를테면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공단 계획이라든지 뭐 신도시 계획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공간 정보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국토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저수지 관리라든지 또는 침수 흔적도라든지 예. 또는 산비탈의 산사태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공간 정보화해서 관리를 할 때 우리가 국토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만 들어봐도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름도 국토정보공사로 바뀌고 또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제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면 뭐 조직 운영이나 사람 쓰는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올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출범 원년을 맞이해서 지난 1월 달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본사의 공간정보사업본부라는 조직을 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본부에 12개 지역본부에 각각 그 공간정보 사업체도 신설하고 공간정보에 집중하시는 집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좀 규모가 큰 지역본부에는 공간정보 사업단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적연수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서 국토정보교육원으로 그렇게 명칭도 변경하고 교육과정도 바로 국토정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완전히 개편을 했습니다. 그럼 공간정보연구원에서는 저희들이 공간정보 관련되는 중장기 개발 연구 기능을 강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결국 이제 사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들을 양성, 이 공간정보 분야로 새로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달에 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을 뭐 47명이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인재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47명이 거의 합격을 한 적도 있고 또 요즘 그 무인기 흔히 드론이라고 합니다. 뭐 전문 용어로서는 UAV라고 합니다만은 그 무인 항공기 조종 자격증, 자격증도 측량과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측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인 항공기 조종 자격증도 뭐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자격시험에서 저희들이 5명 중에 3사람이 저희 공사 직원이 합격했습니다. 많이 쓰이는 분야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재교육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자꾸 공간정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문화재 이제 복원에도 좀 쓰신다는 말씀하셨는데 프란치스코 교황 작년 8월에 방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뭐 솔메 성지를 3D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화제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쓰일 수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동안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미 3D 정밀 측량을 해왔습니다. 특히 문화재 분야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천주교 교계, 그 다음에 불교계, 그 다음 또 지자체, 문화재청 이렇게들 관심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문화재라는 것이 우리가 보존을 잘 해야 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이 훼손되기도 하고 원행에서 조금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있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아주 정밀 측량을 하면은 한 1mm 정도
밖에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할 수 있는데 마침 작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저희들이 공사 입장에서 뭘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솔매 성지를 한번 3D 정밀 청량을 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교황님께 미리 보여드리면 방문하실 곳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천주교 측에 전달을 했더만 그게 굉장히 큰 일반적으로 뭐 방송사에서 하는 그 대략적인 3D 영상이라기보다는 측량의 바탕을 둔 정확한 3D 영상으로 그렇습니다. 보겠군요. 완벽한 형태, 그러니까 미리미리급 오차밖에 나지 않는 그런 완전한 흥미롭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지적공사 한 두 가지에 이제 집중하신다고 저 들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지적 제조사하고 또 이제 해외 시장 진출 사업인데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적 제조사라는 게 이제 실제하고 이게 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치시키는 과정일 것 같고 또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왜 중요한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 사실 이 지적 도면하고 그 현실 경계에 부합하지 않은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필지들이 전국에 꽤 있습니다. 뭐 전국에 지난번에 한 차례 조사했을 때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한 554만 필지 정도가 전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지적 제조사 사업입니다. 그것을 1912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서 정부 한 1조 3천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여의도 면적 한 96배 정도 되는 한 15만여 필지를 추진을 완료를 했고 올해도 한 7만여 필지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해서 결국 그동안 분쟁, 이웃 간의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런 것들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정보도 보다 더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큰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축적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적공사도 좀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수출하고 계시고 특히 어떤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한 10년 됐습니다. 2006년부터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중남미의 페루, 칠레, 그다음 아프리카, 튀니지 뭐 이런 나라들 약 19개국에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가서 직접 지적 청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컨설팅도 해주고 또 어떤 나라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토지정보 시스템을 좀 직접 좀 시범적으로 개발해 달라 뭐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로 이런 사업들은 이제 중소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해외 진출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상생, 동반 성장하기 위한 상생 작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사실 청량 기술 자체가 뭐 세계적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요즘 뭐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사회적 책임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뭐 사회 공헌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적공사는 이제 기관의 특성상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저희들도 지적 청량을 통해서 재능 기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복 나눔 청량이라는 이름으로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청량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38건에 약 한 9천만 원어치 정도의 재능 기부를 저희들이 예. 한 적이 있고, 또 산불이라든지 수해, 폭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재난재해 예. 발생 때 여러 가지 경계선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 복구 청량을 예. 저희들이 하면서 지난해 86건에 약 3천만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취약 소외계층 주거 안정을 도모를 시키고 또 이재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공기업하면 이제 밖으로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할 거라는 기대와 함께 또 이제 사회적 요구는 이제 투명하고 또 깨끗한 조직을 요구하는 그런 소리가 그렇습니다. 높습니다. 뭐 지적공사 내부감사 본격 혁신 국제 세미나에서 뭐 좋은 상도 받으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 올 초에 각 본부별 또 지사별로 전 직원들이 이제 청렴 서약도 하고 또 부패 척결 결의대회 같은 것도 예. 각 기관별로 했습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가장 공공기관 중에서 품격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밑바탕이 도덕성과 청렴성이다라는 것을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있고 뭐 또 끊임없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여하튼 청렴이나 부패 반부패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어떤 징계 절차에서 절대 감면 어떤 고려가 있을 수 없도록 아예 규정도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종합청년도에서 한 단계 상승해서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만 올해는 기필코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흥미롭게 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임기 동안 지적공사 또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발전시켜 놓고 싶다. 뭐 청사진 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결국 저희들이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3일 뒤면은 이제 사명이 바뀝니다. 그 사명에 걸맞게 저희들이 이 공간정보 산업을 또 육성해야 되는 게 공공기관의 또 역할 중에 큰 역할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그 공적 기능을 좀 특히 이제 좀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화 시대 국가 발전에 하나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저희 공사 단독이 아닌 꼭 해보고 싶은 것이 국민과 함께 또 국토 정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을 한번 벌려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가 국민과 함께 만든 국토정보 그런 시스템 속에서 1인 차급도 가능한 그 일자리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네, 지적공사 며칠 후 간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국토의 디지털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산실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입체적 국토정보의 인프라로서 믿음직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상세한 말씀 해주신 김영표 사장님 감사합니다.